네, 반갑습니다. BTC 경제학의 김프로입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25bp 또는 50bp를 기다리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아직 2%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번에도 금리는 동결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연준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연준은 우리에게 모든 걸 솔직히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기관들이 하루가 무섭게 비트코인을 쓸어담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진짜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보이실 겁니다. 이번에 연준은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조절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미국의 고용 상황이 심각해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연준 의장도 실업 수장 신청이 적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요. 금리를 내려서라도 지금 미국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즉 지금 미국의 경제가 위기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건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던 천천히 내리던 둘 다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반등할 수 있겠지만 달러가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은 더 오를 수 있겠죠. 또한 장기적으로 이 화폐 가치가 붕괴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조금 통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경기 침체가 오래 가게 되고 달러와 증시는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실업률은 더 오르면서 결국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즉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경기 침체는 피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연준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1972년 지금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발생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일 겁니다. 1972년 연준은 정치적 압박에 금리를 인하했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전문가들이 걱정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때 위기를 몰랐고 설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석유 파동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은 폭등하고 주식시장은 붕괴를 하는 걸 겪어야 했었죠. 그러니 그때와 비슷한 지금 상황에 만약 4년 전이었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게 맞고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하락을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이 위기를 대비하는 방법은 금이나 엔화여야겠죠. 하지만 지금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듯이 비트코인의 채굴량의 4배에서 6배 이상을 매일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트럼프의 전략이죠. 트럼프는 지금 연준에게 단순히 금리를 내리면 좋겠다가 아니라 비컷으로 그리고 빨리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경제를 몰라설까요? 분명한 건 지금 어떤 선택을 해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서두르는 이유는 첫 번째로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단기적으로 빅테크 중심의 증시를 반등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가 살아났다라는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트럼프는 일본에게 금리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엔화를 강세로 만들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더라도 중국 위환화가 아니라 일본 엔화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면서 일본을 방패막이로 세워두고 여기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판을 키우면 달러 가치는 내려가지만 달러 글로벌 지위는 유지하면서 이 디지털 달러 패권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는 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빠른 금리가 아니면 이 시나리오 자체가 늦어지거나 실패하기 때문일 겁니다. 트럼프가 그리는 지금 큰 그림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이제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최근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투자자들, 즉 개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 시장으로 떠나고 있지만 기업들이나 기관들, 그리고 비트코인 큰손들은 정말 하루가 무섭게 이 비트코인을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 즉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재분류를 해놨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3일 연속 하루 7억 4천만 달러, 7월 이후에 최대 규모의 막대한 자금 순유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ETF 자금들은 기관들의 자금이죠. 또한 100개에서 1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일명 상호 투자자들은 최근 일주일에 6만 5천 개를 매입, 전체 보유량은 365만 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횡보는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매수세를 말해주는 거죠. 이 말은 달러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인식이 이미 되었으며 과거 금이 했던 역할을 비트코인이 점차 대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휴대성과 거래 편리성 때문에 금보다 매력적인 자산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고용 붕괴를 감추기 위한 선택이며 지금 상황은 19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던 빨리 가던 달러 가치는 무너질 거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한다면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가난해질 겁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금리 인하와 그 여파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원망할 정도의 위기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이나 기관들 그리고 젊은 신흥 고래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확신을 했고 채굴량의 4배에서 6배 이상을 매일 쓸어 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냐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엔 더 인사이트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C 경제학의 김프로였습니다.